안녕하세요. 알파올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이 많이 뜸했죠.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종종 드렸는데 새로운 주식 투자 플랫폼 알파스퀘어를 운영 중인 알파프라임의 마케터로 재직 중입니다. 좀 변명을 해보자면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울산시 대상으로 크게 모의 투자 대회를 한번 했어요. 거기다가 이메일 마케팅의 대대적인 개편도 있었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구독자가 1000명도 넘고 너무 감사합니다. 쉬면서 앞으로 채널 방향을 어떻게 꾸려갈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기존에 시청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차트 지표, 보조 지표 이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사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정제된 그런 지식을 전달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잘하고 많이 가치를 두는 그런 쪽의 컨텐츠들도 같이 준비를 하면 더 유용한 정보를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보조지표, 차트지표 위주로 이렇게 컨텐츠들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그거 반, 차트지표, 보조지표 반이랑 이제 시장 흐름 분석 이런 것들 반반 섞어가지고 올릴 것 같아요. 기존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시장 분석 비중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 분석한 이런 컨텐츠들은 이제 제가 영상에서 준비할 때 글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 글 링크들도 같이 달아둘 거니까 영상 보는 것보다는 글을 읽어보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해요. 그 이슈랑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 조선업이 호황이라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관련 이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링크를 달아둘 거니까 복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제 설명창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상장을 한다고 해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12월 7일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에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상장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냈다고 합니다. 공모 주식 수는 이제 4,250만 주 정도 되고 그 공모 주식 수에는 이제 신주 발행이 있고 구주가 있는데 신주는 이제 새로 발행한 거, 구주는 원래 있던 거를 매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주는 어디서 나왔냐? LG화학이 원래 LG에너지 솔루션을 지분 100%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4.25%를 딱 떼가지고 매각을 한 거죠. 그게 한 850만 주 되고 새로 발행하는 게 3,400만 주가 돼서 두 개 합쳐서 4,250만 주가 공모 주식수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공모할 주식수는 전체 에너지 솔루션의 18.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고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맞춰지면 예상 시가총액은 60조에서 70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1월 말 다음 달 말쯤에 이제 공모를 하는구나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투자금을 받아서 어디다가 쓸 건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빚을 갚는 데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공장을 더 키운다거나 생산 설비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발하는 데 쓰겠다거나 이런 비전이 있어야지 공모하는 투자자도 아 그래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이런 데 돈 쓴다고 하면 내 돈 좀 빌려줘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타당한 근거가 있는 기업이 공모를 IPO를 한다고 하면은 인기가 더 많습니다. 관심도 더 많이 받고요. 그렇게 유동량이 몰리면 시세가 좀 더 크게 뛰거나 따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투자금은 공모로 받은 투자금은 어디에다가 쓸 건지 밝힌 게 있어요. 첫 번째, 국내 오창 공장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쓰겠다고 합니다. 이 오창 공장은 특징이 좀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유명한데요. 이제 시험용 고동에서 소형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배터리를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하고 연구개발 R&D 쪽보다는 처음 만드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진짜 바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잘 나온 그런 파일럿 라인 수준을 갖췄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시설 자금을 더 댈 거라고 하고 자, 두 번째, 북미, 유럽, 중국처럼 해외로 뻗어나갈 거라는 비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사진은 유럽의 폴란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인데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동차 전지의 핵심 기지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의 폴란드 공장에서는 셀, 모듈, 팩을 모두 생산을 할 수 있는 완결형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여기에 시설 자금이 더 들어간다면 유럽에서도 마음껏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다가 연구 개발도 쓸 거고 제품 품질 향상, 공정 개선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비전이 있고 시장 전망이 밝은 곳에 쓴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 관심이 더 많이 쏠릴 확률이 높습니다. 워낙에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경쟁 비율이 좀 많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데요. 11월도 한국조선사가 수주 전세계 1등을 했다. 제목부터 좀 뽕이 차오르죠. 결론부터 말을 해보자면 이제 오늘 기준으로 발표가 났어요. 11월 한 달간 세계 선박 발주량 1위를 차지했다. 누가? 한국이. 132만 CGT, 표준선 환산 톤수라고 하는데 이제 발주량을 나타낸 거예요. 그 발주량이 이제 우리나라가 11월 한 달간 1등을 했다라고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되게 유명한 조선해운 시황 분석 업체입니다. 영국 거고요. 132만 CGT 중에서 77만 CGT를 우리 한국이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1등을 했죠. 그 중에서도 LNG 운반선 발주량이 전체 발주량의 45% 정도를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LNG 운반선 같이 좀 고부가 가치 선박에 기술력을 갖춘 걸로 유명한데요. 이게 왜 고부가 가치 선박이냐 하면은 친환경 연료, 친환경 선박이거든요. 이거는 기존에는 벙커유라는 탄소 배출량도 많고 황화수소도 많이 나오는 그런 연료를 썼다면 이제 LNG처럼 액화 석유가스는 그런 유해 물질이 덜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걸 한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 2021년 동안 수주량은 중국이 사실 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1등을 했지만 알아야 될 게 자국 내 수요가 많습니다. 중국 안에서 수요가 많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 더 고급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벌크선, 컨테이너 선 같은 그런 수주가 대부분인 점이 좀 주목할 부분이죠. 그에 반해서 한국은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많이 발주를 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더욱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은 중국이 많이 팔았지만 실제적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을 누가 팔았냐? 라고 물으면 한국이 더 많이 팔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시장 흐름은 어떤데? 이제 이걸 분석을 해봐야겠죠.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환경규제 강화하고 탄소 중립 정책 시행일 것 같아요. 이게 배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도 비용이고 저것도 비용이고 다 돈이지만 한국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친환경으로 바뀌면 수요가 점점 늘기 때문에 우리 한국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처럼 친환경 연료를 쓰는 그런 선박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흐름에서는 꽤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배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그 마침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네? 그럼 당연히 우리 한국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인 거죠. 그 외에도 2025년까지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이지 않으면 그 배는 운항이 금지된다 이런 조항도 있었고 IMO 규제 때문에 17,000여 척의 중고 선박이 10년 동안 교체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연평균 1,500척가량의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랑 같이 좀 더 알면 좋은 게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를 한 척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역시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악재겠지만 팔아야 되는 우리 국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호재겠죠. 왜냐면 같은 배를 만드는데 돈을 더 많이 쳐주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신조선가는 클락슨이라는 조선해양 분석하는 회사가 있어요. 영국에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수를 나타냈더니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 최근 몇 년간에 이런 지표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시장 흐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눈에 띄는 조선사들은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있죠. 한국조선해양은 얼마 전에 상장을 한 현대중공업의 모회사로 알려져 있었던 기업이고 그다음 삼성중공업도 있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빅3 조선사들이 있죠.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은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차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으면 더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전반적인 시장 이슈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언제 시세를 봤더라 이런 것들은 계속 공부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개 외에도 조선 관련주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좀 모아보시기 편하시라고 이제 알파스퀘어 관련주도 같이 첨부를 해봤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뜰 거예요. 처음에 딱 보고 당황할 수 있는데 좀 내려보면 조선 관련주 결과 보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막 돌아보다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날 같이 뭐 시세를 받았네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고, 어떤 이슈가 있었지 이렇게 더 파고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마주 투자나 시장 이슈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좋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저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테마가 대규모로 개편이 되거든요. 그때 훨씬 많은 정보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조선 관련주인지 이런 설명들도 있고 좀 더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바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체크하러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거라서 좀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트 바뀌니까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쓸만한데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도움 되는지 써보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알파스퀘어가 좋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 2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장 이슈, 시장 흐름 같은 것들 종종 소개드리고, 기존에 하던 것처럼 차트 지표들이나 보조 지표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원리를 갖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나 주식 이런 관련한 섹터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